저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커요. 뭐 탐 크루즈 오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노는 뭐 오게 되냐, 누가 한국 오고 싶어 했다더라, 누가 한국 좋아한다더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누가 뭐 한국에 친한 친구가 있다는 등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국제영화제의 프로그래머 박도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미권, 영어를 쓰는 나라들 작품 선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김지석 영화연구소에서 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그 미드나잇 패션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제 심야 상영을 하는 그런 섹션인데 그것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부산국제영화제에 단기 스텝으로 입사를 해서 프로그래머로서만 재직을 하기 시작한 게 201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올해 만으로 10년 됐네요. 영미권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영화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인지도들이 높은 작품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가 하면서 부담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또 영화제에다 모시고 오는 일조차도 이제 제 일이긴 한데 그만큼 인지도가 높고 인기도도 많다 보니까 영화제에다가 이제 모시고 온 것조차도 굉장히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전에 대표적인 케이스로 2019년도에 더 킹이라는 작품으로 해서 티모시 샬라메가 온 적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무래도 제일 큰 게스트가 아니었나. 감독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동안에. 지금 세대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한 80, 90년도에 미국 영화계에서 굉장히 거장으로 자리매겼던 플라툰의 올리버 스톤 감독님이라든지 그렇게 인지도 있는 감독님들이 꽤 많이 오셨었어요. 에피소드라기보다도 이제 영미권, 특히 이제 미국 쪽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만큼 많이 나오는 국가가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캐나다예요. 거기는 이제 독립영화들, 특히 저예산 독립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난 3년간 못 갔다가 올해 한 3년 만에 다시 갔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밀렸던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저희 데드라인 임박해가지고 몰려 들어오는 영화들이 많아서 올해 아마 딱 밀려서 본 작품 수는 올해가 가장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꾸역꾸역 다 봤습니다. 그러면 좀 개인적인 입장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미드나잇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심야 상영이기 때문에 장르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르 영화 스타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화려한 배우나 비주얼 그런 거 없이 아이디어로만 승부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그만큼 훌륭한 장르 영화들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본보기가 되는 작품들이 있어요. 올해 미드나잇 패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적은 비용으로 재밌는 영화를 하나, 장르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미드나잇 패션 올해 거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알렉산더 페인의 바튼 아카데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도 어떻게 가벼운 코미디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 작품이라서 이 작품 추천해드리고 싶고 정반대로 데이빗 핀처의 더 킬러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데이빗 핀처라고 하면 뭐 스릴러 영화의 거의 거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존 윅이랑 좀 비슷한데 내용이 존 윅과는 완전히 틀린 게 존 윅은 조금 약간 황당하면서도 그런 게 있는데 이건 되게 현실적으로 잘 그렸어요. 뭐 매년 빠질 수 없는 저희 그 노장이시죠. 거의 90대 가까이 되는데 켄 로치 감독의 나이 올드 오크라는 작품도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르고스 란티모스라고 그리스 감독인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기괴하고 성인들을 위한 동화 같은 굉장히 아름다운 미장센을 자랑하는데 내용은 진짜 성인물이에요. 가여운 것들이라는 작품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캐나다 영화를 말씀드렸었는데 캐나다 작품만 올해 한 80여 편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에서 제가 직접 골랐던 작품은 두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40대 1로 보시면 되죠. 첫 번째 작품은 더 킹 타이드라는 작품. 크리스찬 스팍스라고
데뷔작으로 부산에 왔었습니다.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오렉 더 킹타이드라는 또 다른 스릴러물로 부산을 찾게 됐고요. 또 하나는 레드룸스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이제 심리 스릴러예요. 근데 이제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리는 건데 굉장히 이것도 긴장감 넘치고 긴박감이 넘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서 40대 일을 뚫고 온 캐나다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그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교포, 감독, 배우들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재미 교포들도 미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게 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걸 일반 대중한테 알린 계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나리라는 작품입니다. 정의삭 감독의. 그러면서 이게 몰랐었던 재미 교포 영화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걸 알려지게 됐고 올해 좀 그런 대표작들만 좀 엄선을 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거 말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패스트 라이프스라고 해가지고 썬댄스에서 올해 초연을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 특별전에 초청이 돼가지고 신인 감독들과 기존에 활동했었던 감독들을 좀 아우러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미교포 특별전 같은 경우에도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제목을 명칭을 했는데 올해 관객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큐멘터리예요. 썬댄스에서 올해 그 첫 상영이 됐었고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북한 탈출기를 그린 작품인데 사실 이제 그런 비슷한 작품들이 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촬영진이 그 탈북하는 과정에 직접 동행을 하면서 찍은 거라서 그 생동감이나 그런 것들이 다른 여태 나왔던 작품 중에 역대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이 탈북민들을 진짜 헌신적으로 돕는 그 한국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생애 또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그려지고 어떻게 보면 좀 긴박감이 넘친다고 할까요? 그 탈출 과정이. 그런 것까지 더해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다큐멘터리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그쪽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영화제 기간 때 오실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관객들이랑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 작품은 관객들한테 좀 많이 추천해 드리고 싶은 작품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미드나잇 패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과 비슷하게 총 6편을 선정을 했는데 순전히 미드나잇 섹션용으로 선정한 건 4편이고 나머지 2편을 각각 다른 세션에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선정한 4편의 미드나잇 패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예산이지만 아이디어로 굉장히 긴박감을 일으키는 그런 훌륭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 영화 이제 뭐 장르 영화는 아니지만 이제 독립 영화로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작품을 2-3가지만 조금만 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그 플래시포드에 올해 선정된 2작품이고 하나는 쉐이다라는 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How to Have Sex라는 작품입니다. 쉐이다는 이제 호주 작품이고요. How to Have Sex는 이제 영국 작품인데 둘 다 썬댄스와 칸느에 각각 출품이 돼서 상을 받은 작품이라서 이런 2 작품 같은 거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올해 저예산 독립영화로서는 가장 인상 깊게 봤었던 게 본인 출연 젤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원래 지금 다큐멘터리로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작품을 보고 다큐멘터리가 아닌데 왜 이걸 다큐멘터리로 했지 그랬는데 맨 끝에 보면 이해가 갑니다. 굉장히 특이한 영화고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탐복을 했던 작품이니까 이 작품도 아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산은 제가 20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되게 좋았었던 게 여기 이제 바닷가고 놀기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특히 이제 타 지역분들 오셔가지고 바다도 구경하고 뭐 술도 한잔 하시고 곁들여서 영화까지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어필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산 영화제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프로그래머로서 느끼는 가장 큰 딜레마? 저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커요. 미국이잖아요. 뭐 탐 크루즈 오냐,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노는 뭐 오게 되냐, 누가 한국 오고 싶어 했다더라, 누가 한국 좋아한다더라.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변수는 되긴 하지만 이분들 움직이는 거는 자기 스케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그러니까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치가 큰데 그 기대치만큼 부응을 못하는 게 조금 가장 큰 딜레마예요. 옆에서 영화 내용 실시간으로 스포하는 관계, 옆에서 코골며 자는 관계. 요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틀린데 제가 미드나잇 패션을 하게 되면 가끔씩 가요. 마지막 회차가 끝나면 한 6시 되거든요. 아침 5시, 6시. 그러면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베개랑 이불까지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거 여기서 못 보면 나중에 영화제 끝나고 보기 힘든 작품인데 좀 안 놓치셨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서 저는 옆에서 코 골며 자는 관객으로 할게요. 이제 추억도 쌓고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오픈 시네마입니다. 저희가 영화의 전당에 오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한 4천석, 5천석 되는 야외 극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영화를 즐긴다는 게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픈 시네마 이제 등급 자체도 물론 있지만 아이들과 같이 즐기기도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있어요. 작년에 이제 저희 딸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오픈 시네마를 자기 반 친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를 초청해서 왔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오시게 되면 오픈 시네마만큼은 안 놓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오픈 시네마 꼭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